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릴 건데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잘 끝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이기도 한데 빨리 맞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규 씨 인사 말씀. 네, 보호자에서 오진영을 맡은 김남규입니다. 저도 사실은 감독님만큼 다른 영화 때와는 다르게 오늘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환 씨. 네, 안녕하세요. 송준 역할 맡은 김준환입니다. 네, 저희 영화 또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또 작년에 선배님이랑 같이 영화제에 돌면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만나 계속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먼저 그에 앞서서 기자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설레고 네, 뿌듯합니다. 모쪼록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아 씨. 네, 안녕하세요. 진아 역할을 맡은 박인아입니다. 촬영을 할 때 민폐를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너무 영광이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수줍은 인사말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객석으로 저희 기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 벌써 손 드셔서. 네. 오랜만에 좀 영화가 추가적인 행감이 있고 쉼표도 있어서 이 배우에 대해, 장면에 대해, 또 음악에 대해, 인간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좋았고요. 감독 정성이 있고 연출면 이 영화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연출톤인데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설정되어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클리시하잖아요. 여러 영화에서 봐왔던 설정이고 또 그 이 소재는 액션 장르에서 사용을 하는 소재. 그래서 연출을 할 때 그러면 이 소재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이 소재를 다룰 때의 그 폭력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고민은 영화인으로서 정당한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건 구해야 하는 대상인 아이를 이용하지 말자. 그리고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지 말자. 하나의 인격체로 아이를 존재하게 하자. 그리고 그 수용이라는 인물의 설정이 어쨌든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후회, 그 폭력의 세계를 떠나려고 하는 이 수역이 갖고 있는 딜레마. 그렇다면 이 수역은 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한테 받는 어떻게 보면 수역에게는 인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큰 숙제를 제시하는 말이겠죠.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역은 어떤 고민을 할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수역이 놓이는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폭력적 상황을 맞닥뜨릴 때의 그 수역의 입장에서의 그 상황을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화의 개성이 사는 방식의 상황 연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감독님과 김남규 씨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흔한 소재인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으셨던 감독 정우성으로 이름을 올리고 싶었던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남규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김남길 씨는 이 캐릭터를 이런 모습은 연기하던 중에 좀 처음 보는 모습 같은데 좀 어떻게 잡고 어느 정도로 톤 조절을 하셨는지, 그리고 좀 이런 광기 어린 모습이 본인에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하세요. 어떻게? 그 연출 자체도 이제 도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흔한 많이 봐왔던 재생산되는 단순한 구조의 이 이야기를 연출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저의 관점, 태도를 관찰하는 게 또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죠. 이제 연출 자체는 어떤 직무 영역의 확대에 대한 도전이고, 연출로서 이 스토리를 대할 때 그런 정성스러운 연출은 어떤 걸까를 보여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그걸 이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 도전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겁없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도전을 했을 때 뭔가 결과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어낸다면 영화계에 또 새로운 어떤 연출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을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우진 캐릭터 어떻게 탄생했느냐도 감독님한테 단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사전에 할 때 이 영화는 귀여운 영화입니다 라고 종종 말씀드렸는데, 대본을 읽는데 이 폭력, 본인들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떤 아픔으로 전달되는지 모르는 이 미성숙한 인간들이 되게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블랙 코미디 요소들이 자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행동과 말을 어떤 상대를 놓고 공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자기 사고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진이 캐릭터도 그런, 특히 그거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이더라고요. 우진이가 대사로도 얘기하듯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럴 때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전달되는 어떤 고통이나 감정은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그런 재미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남길 배우님도 대답. 네. 일단은 저는 좀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충격적인 게, 저는 광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도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선배님들, 누나나 형들, 그리고 또 특히 우성이 형한테 제가 평상시 하는 에피소드를 좀 확장성을 가지고 그거를 좀 수용을 했었던 거고, 왜냐면 그걸 미친 듯이 확장하신 거예요. 광기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정성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들에 대한 것들,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는 어떤 기억, 한때의 어떤 기억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뭐랄까, 제가 정성 감독님한테 평상시에 갖고 있는 에티튜드를 좀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광기에 대한 모습이 있냐라고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받아주시는 선배님들은 우성이 형밖에 안 계셨고, 다른 뭐 누나나 형들은 왜 이래 이러고 되게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시는 그 형이나 누나들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자님 광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우려를 했었던 건, 캐릭터를 좀, 이게 어쨌든 시나리오 안에서 보여주는 캐릭터가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상황도 수혁이가 갖고 가는 상황은 되게 진지하고 무거운데, 그 안에서 우진이가
너무 흐름을 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 너무 우지만 그런 캐릭터기는 하나 이게 어울려지지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철저하게 이제 현장에서 정우성 감독님이 그냥 믿어라. 이거는 이 영화에서의 그냥 흔히 얘기하면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방법이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쉬어가는 그런 밸런스적인 또 쉬어가는 그런 느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정우성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일단 뭐 역할도 하셨는데 수혁이라는 역할이 사랑하는 여자가 죽고 이제 그 딸을 찾기면 그 여정인데 사실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 이 수혁의 감정이 조금 와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캐릭터를 설정하셨는지 왜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마음에 빨만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사실은 용서를 했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출하시고 그 수혁을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으로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배우를 하시다가 이제 좀 감독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감독으로서 느끼는 영화에 대한 감정 그리고 이 영화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선 뭐 만족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소인가 재미있는 요소의 영화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 영화에 대한 만족. 근데 이제 작업 과정에서의 어떤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했냐. 그 그러니까 뭐 영화 완성된 영화의 만듦새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외에 현장에서 그러면 최선을 다했나. 그 질문에 있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스스로의 만족이. 그리고 연출할 때는 체력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했던 회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촬영 기간 중에 출연과 연출을 함께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이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 수혁이 이제 그 아내가 죽죠. 근데 그 상황은 사실 의도치 않게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은 심지어 그 가해자인 우진과 진아조차도 그 차 안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한마디로 사고거든요. 그 수혁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 정황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인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간다면 이제 이 영화는 기존에 나왔던 어떤 분노의 폭주 그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피해가 정당화되겠죠.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의도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혁이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날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수혁도 괴로웠겠죠. 하지만 그녀가 수혁에게 던진 미션 한마디. 우리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그걸 지키려고 길을 쓰고 애쓰는 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김남길 씨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김남길 씨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 또한 이 영화를 통해서 그가 본 적 없던 배우 김남길의 모습을 광기 어린 모습을 봤는데요. 아이 같은 천진함과 짐승 같은 잔혹함을 그 우진과 진아의 관계 속에서도 참 잘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아와의 관계 속에서 연기 호흡 조절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두 기자님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광기 어린 걸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느 킬러나 흔히 얘기하는 단어에서 오는 정형화되어 있는 해결사 이런 것과는 조금 달랐으면 했었어요. 외형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진하고의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일단 외형적인 부분들에서 둘이 갖고 있는 붙어 있었을 때의 파트너적인 느낌, 그리고 또 진아는 어떻게 보면 우진이한테 보호자 같은 역할, 브레인이기도 하고 그런 우진을 또 컨트롤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 밸런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부분들이 맞춰가지고. 왜냐면은 그 내부적인 부분들이나 뭐 정서적인 것들은 연기적인 부분을 표현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가면서 정신 연령들이 사실 제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맞춰가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런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그 우진이하고의 유나하고의 그 밸런스는 사실은 유나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되게 정적으로 유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잘 잡아줬고, 그리고 저는 동적으로 튀거나 좀 극적인 모습들을 유나가 많이 이렇게 좀 눌러주는 걸로 달래주는, 끌고 가는 입장을 많이 쳐줬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이어서 박은하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실제로는 사실 오빠 같은 사람인데 보면 엄마 같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같이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남길 선배님이랑 촬영을 하게 돼서 정말 처음 영광이었고요. 근데 일단 좀 나이 차이가 되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또래면은 그냥 뭐 같이 얘기 나누면서 친해져서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너무나도 계속 분이셔가지고 제가 말을 식사를 못 꺼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먼저 말을 많이 걸어주시고 장난도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나중에서야 제가 좀 풀어져서 같이 장난도 받아주고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 보이스가 되게 중성, 이렇게 좀 낮다 보니까 우진은 하이 텐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하이 텐션이 보면은 좀 톤이 좀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엄마처럼, 보호자처럼 우진을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초반에 감독님도 그렇고 준한 배우도 그렇고 저도 있을 때 유나가 말을 잘 안 했거든요. 되게 어려워하고 조금 중반 넘어가면 거의 친구처럼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 영화는 뭔가 느와르 전형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쨌든 액션 씬들이, 눈에 띄는 액션 씬들이 많았습니다. 그 도입부의 그 플래시 칼국을 단 씬이라든지 뭐 이렇게 호텔 복도에서 이렇게 차 빙글빙글 도는 씬이라든지 그런 액션 디자인 같은 거 어떤 노력하셨고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준환 씨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들끼리 영화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김준환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뭐 집에 데려가 달라 할 때 다들 빵 터졌거든요. 뭔가 그런 씬들 포함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 영화가 느와르인가 블랙 코미디인가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김준환 씨가 연기한 그런 캐릭터가 뭐 2인자, 3인자 뭔가 어쨌든 정형화된 그런 역할이긴 한데 뭔가 김준환 씨만의 매력이 언뜻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캐릭터 디자인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촬영 당일에 감독님께서 그 말을 해보면 어때? 하고 제안을 해주신 대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성준으로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성준 마지막 촬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말이라면은 네. 어쨌든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고민을 하고서 연기를 한 건데 또 예, 어떤 성준의 또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랄까요? 물론 뭐 마음이 갈 만한 인물은 아니겠지만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픔이랄까 그런 외로움이랄까 그런 것들도 묻어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도 있어서 너무 배우로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그 이외의 장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감독님께서 좀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행동이랄까 그런 리액션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뭔가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재미를 조금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식으로 캐릭터 디자인이냐고 묻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랄까요? 이게 어쨌든 저는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그 재미가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그게 재미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앞서는 건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함에 있어서 그걸 재밌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지하게 어떤 주제를 전달하면서도 그 안에서 좀 그렇게 관객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뭘까 항상 고민하는 것 같은데 성준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성준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대본을 봤을 때 그럴 만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님 액션 안에서 우선 잘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 플래시 액션은 그 수역이 전사죠. 원래 이제 본 시나리오 작업할 때는 수역이 전사는 없었어요. 촬영을 해놓고 수역이 전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역이가 어떤 폭력적인 행위 세상에 있었는지 좀 짧게 이펙트 있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생각을 해냈죠. 근데 어떤 공간에서 다수와 싸울 때 밤에 어둠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상대의 능력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는 빛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에서 이제 플래시 액션을 생각했고요. 호텔 로비 씬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역이가 갖고 있는 딜레마의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왜 폭발하지 않는가? 폭발할 수도 있는데 폭발해서 잘못되면 그 딸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호텔 로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영이가 예전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기가 아끼던 차 그리고 수영을 주로 그 차 안에 이 세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 자기가 익숙한 공간, 그 좁은 공간에 계속해서 갇히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 딸을 납치하라고 시킨 게 심정적으로 성준이 같은데 그럼 이 공간에 들어가서 만약에 몸을 쓰기 시작하면은 정말 자기도 제어 안 되는 폭력적 행위도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수역이 숨는 이 차가 수역의 마음을 갖출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성난 황소가 몸부림치듯이 이 로비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차를 막 이렇게 넣을 때나 그 맹수들이 이렇게 마치 소를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에워싸듯이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죠.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신입니다. 배우로 같이 참여하시면서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이제 함께 하셨는데 좀 이제 현장에서 보신 김남길 배우랑 박연아 배우는 좀 어떤 배우였고 또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반대로 새 배우님께는 이제 정우성 감독님과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셨는데 좀 감독 정성 씨는 어떤 감독이셨는지 또 작품에서는 이제 대립을 보여주시면서도 같이 함께 액션 연기 호흡도 맞추셨는데 같이 촬영하시면서 힘들었거나 좀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가 좀 인상 깊게 본 액션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일단 배우들 입장에서 또 다른 배우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정우성 감독님은
현장에서는 되게 명쾌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초반에는 좀 숨막힐 것 같았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은 조금 초반에는 많이 가져갔었고, 왜냐면 연기적으로 호흡을 알고 연출하시는 분들이 또 그냥 일반 연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를 하시던 분이 연출을 하셨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해주셨고, 배우의 호흡을 알고 연출적인 디렉션을 주시다 보니까 되게 명쾌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감독님이셨고, 그리고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촬영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모니터로 불러가지고 저를 제가 연기한 장면을 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뭐가 느껴지냐?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왜 배려를 하면서 연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연기는 이제 배려를 하면서 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프로로 모임 바닥인데 너무 어떤 부분은 네가 이기적으로 좀 해도 될 것 같다. 너무 그런 것까지 마치 어디를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것까지 맞춰서 끌고 가주는 거를 네가 맞춰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연기를 해온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 프로니까 이기적으로 너를 생각을 하면서 연기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되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앞으로 이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연출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 또 하나 일단 감독님 입장에서 배우 입장에서 감독님과 의견 다툼도 하고 이 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연출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 외에 선배님도 내가 동경하고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배님 입장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논란의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조차도 사실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근하게 편안하게 또 감독님이 이제 디렉션 주시는 대로 했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차량 액션, 그 호텔 내부 차량 액션도 그렇고 그 아까 말씀하신 플래시 액션 같은 것들 제가 다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액션 장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번 생에는 저건 힘들겠구나. 그런 어떤 굉장히 행복한 기쁜 마음과 절망을 함께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좀 항시 액션에 대한 공부와 준비도 해놔야겠다. 정말 준비된 배우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량 액션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직접 다 하셨거든요. 보면서 다 무술팀도 그렇고 다 같이 놀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박은하 배우. 저는 이 영화를 오디션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맨 처음 저는 솔직히 1차 오디션 때부터 감독님이 오실 줄 모르고 저는 안경을 쓰고 갔거든요. 원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전에 렌즈를 끼면 안 돼서 흐린 눈으로 하고 갔는데 그때 감독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압도당했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되게 긴장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오디션장에서부터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나긋나긋하게 말씀해주시고 촬영할 때도 또 모니터 할 때 진아야 어땠니? 어땠어? 항상 이렇게 말씀 많이 모니터 한 번 찍을 때마다 어땠니? 진아야 어땠어?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저는 되게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나긋나긋 감독님 지금 현장에서 보신 배우분들의 매력. 저는 일단 함께 해주는 거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배우분들이랑 너무 감사하죠. 물론 박윤아 씨는 오디션을 봐서
됐다고 하지만 솔직히 오디션을 봤어도 저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 입장에서의 선택이니까. 근데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제 동료 배우로서 이 유대관계, 또 동료 배우로서의 여태까지 대했던 정우성, 김남길이 있을 거잖아요. 김준환도 있을 거고. 유나 씨는 현장이 처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으로서의 입장이 변화된 상태에서의 어떤 이 상황에 처음 놓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바라봤던 저에 대한 어떤 정우성에 대한 이미지를 싹 다 지우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감독으로서 대학이 서로가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컸어요.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대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저를 신뢰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아주 소중한 배우분들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김남길 배우님께 이제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께는 사실 아까 관점이 악역을 좀 귀엽게 바라보고 연출하신 장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관객들이 그걸 뒤늦게 알아채고 후반부에 웃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아주 전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시나리오로 뭔가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다른 좀 더 색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도전을 과감하게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남길 배우님께는 방금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모습을 형 누나들께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처럼 좀 정우성 감독님의 좀 의외의 모습, 친한 사이로서 알고 있는 이 영화 속에 있는 결과 같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도 좋은 그런 모습을 혹시 하나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완벽하게 준비된 도전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감독에 대한 의향이 있고 감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저도 몰라요. 물론 준비한 작품들은 있죠. 근데 그거를 당장 내가 준비하니까 당장 올해 할 거야, 내년에 할 거야, 그렇게 또 준비한 적은 없고, 보호자는 그 타이밍에 그냥 저희가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 도전을 피하지 않고, 그럼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도전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의 시작부터 저 스스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이제 기자분께서 느와르인지 블랙 코미디인지 약간 느와르, 액션 느와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단 한 번도 시나리오를 처음 볼 때부터 느와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결핍에서 오는 의도치 않은 어떤 행위의 파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얘기. 그런 캐릭터들의 소통되지 않는 소통. 이런 얘기. 그래서 약간 블랙 코미디로 갔던 거예요. 준환이가 성준이가 처음 등장할 때도 이 애는 이제 암흑 세계, 폭력의 세계에서 나름 자기가 막 제2인자라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이 있지만 뭔가 스스로 불안한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할 때 총을 들고 하잖아요. 총을 들고 등장하잖아요. 불안함을 메꿀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폭력의 적점에 있는 가장 파급력 있는 뭔가를 들고 등장시키고, 그런 모습의 성준, 내 자아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 연약한 자아의 존재가 센 척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귀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성형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성의 다른 모습이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데 일단 인간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우성형은 그 정도로 뭐든지 철저하게 이게 계산이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늘상 평상시에도 그러면 항상 되게 받아왔고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친절하시고 에티튜드 너무 좋으시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 영화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에도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다 쪼개가지고 운영을 잘 하셨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모습이라고 보면 저도 처음 봐서 깜짝 놀랐던 건 현장에서보다는 오늘과 또 그리고 해외에서 영화제에서 처음 선 보일 때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관객들한테 처음 영화를 보이는데 아 정우성도 떠는구나 정우성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구나라는 왜냐면 대선배님이기도 하고 저도 우성형의 영화를 보면서 우성형 어떤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저희도 꿈도 키워오고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영화를 극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즐기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외국 그 관객분들 분위기도 좋았고 영화를 굉장히 잘 즐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 20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계속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꼼짝꼼짝 거리면서 한 번 5분을 이렇게 같은 자리를 못 앉고 계속 움직이시고 물 드시고 그래서 이 형님 이렇게 산만한가 그랬는데 우성형도 어떤 부분 이런 오픈되는 공간 이제 어떤 작품을 오픈하는데 배우로서가 아닌 감독님으로서 떠는구나 인간미가 굉장히 있는 감독님이구나 그런 형이구나라는 의외성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저에겐 이 영화가 되게 선물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관심 있게 영화 봐주시고 좋은 코멘트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홍보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도 많이 덥고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는데 비 피해 없이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극장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의미가 담긴 감사합니다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잠깐 오시고 저희는 테이블 치우고 이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저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